지난번 말씀드렸던 이제 우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물가도 많이 올랐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우버에 대한 기업 가치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부분이 11월 3일 날 있었던 그 캘리포니아에서 작년에 AB5라고요. 이런 우버 드라이버에 대해서 노동자로 대우를 해줘라 라는 법안이 작년에 그 상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버 드라이버에 대해서 노동자로서 그 기업에서 뭐 퇴직연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의무적인 복지를 해주다 보면 그 우버 이용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우버가 생존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부분이었는데 네. 그 AB5에 대해서 주민들이 발의를 해가지고요. 그게 프로포지션 22라고 해서 우버 드라이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자 대우를 해야 되는 걸 좀 예외로 해달라고 하는 주민투표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게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1월 3일 날 찬성이 되면서 이 AB5에 대한 법안의 예외 사항으로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게 만약에 기업에 대한 안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버가 전 세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뻔했거든요. 네. 요 법안이 주민투표 발의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로 주가가 이제 급등을 좀 했고요. 네. 근데 뭐 지금 IPO 가격이 작년에 우버가 상장을 할 때 45불이었고요. 그 45불이었을 때 우버의 시가총액이 75.5억 달러였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방금 좀 전에 이제 어제 금요일 종가로 우버의 가격을 확인해 봤는데 지금 52.63불이고요. 시가총액이 92.8빌리언 달러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IPO 했을 때 당시보다는 25%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 네. IPO 45불에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해 코로나 위기 때 거의 13불까지 빠지다 보니까 3분의 1 토막 났다가 올라와서 이제 최근에 아주 주가가 급등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 상장 대비로 따져보면 뭐 25%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92빌리언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딱 100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좋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그 10배, 20배 나는 그런 성장 주식, 네. 혁신 기업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그 원칙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업에서 힌트를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80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서 엄청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죠. 엄청 편리해졌잖아요. 옛날에 예. 뭐 타자기 쓰다가 인텔에서 IBM에서 컴퓨터 만들고 CPU 만들고 그런 OS를 만들면서 우리 삶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그리고 애플의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또 우리 삶이 컴퓨터를 우리가 전화기 속에 들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었으니까요. 예. 우리 삶을 변화시켰잖아요. 이렇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기업은 그 변화시키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우리 삶에 최소한 50% 이상 침투를 하기 전까지는 그 기업을 그냥 들고 갈 때 주식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그 옛날에 농구 선수 샤킬 오닐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샤킬 오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네. 얘기를 듣고 샤킬 오닐이 그 이후로 이렇게 people's life를 변화시키는 이런 기업을 투자를 했더니 내 재산이 퀀텀 점프하더라라고 코멘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지금 혁신기업 그것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사면 안 된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예. 즉 진입 장벽이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음. 예,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5월 달에는 테슬라가 2007년도에 나왔던 애플 아이폰처럼 앞으로 자율주행까지 이어질 경우에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우버를 보시면 수많은 노동력과 놀고 있는 차들을 일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삶에 그 유인력하고 그렇게 놀고 있는 자동차의 그 사용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플랫폼이 우버였기 때문에 제가 조용히 그 제2의 아마존 우버가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네. 좀 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플랫폼 기업의 그런 역할이 계속 지속되려면 정부의 규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 네. 다행히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강력한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발의로 인해서 그걸 역경을 뛰어넘은 그런 모습이 이번에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은 우버의 이런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테슬라가 1조 달러 가는 기업이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우버도 1조 달러 가는 기업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때 우리 매부리 TV에서 말씀드리고 난 이후로 주가가 또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지금 아까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1조 달러를 가는 그림이라면 뭐 여기서도 또 10배도 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10배가 나는 시점은 이번에 테슬라가 보여줬듯이 실적이 나는 시점부터 사셔도 테슬라가 실적이 딱 날 때 150억 불 정도에서 시작해서 올해가 650% 주가가 올랐거든요. 우버 같은 경우에는 보초병을 좀 그냥 세워놓는 그런 느낌으로 뭐 좀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빠질 때는 비중을 좀 더 늘려셔도 되고 그렇게 적립식으로 차근차근 한번 모아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율주행 부분 사업부를 매각을 예. 했잖아요. 그리고 또 매각한 게 항공택시인가요? 네. 하고 자전거 부 사업부도 그 접었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네.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할 때도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이 잘 나는 좋은 기업을 발굴했을 때는 그 기업에 대한 비중을 오히려 늘려가는 게 맞고 그죠? 네. 투자를 할 때 잘못 본 기업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존재를 해야 되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네. 이번에 그 우버가 올해 들어와서 M&A를 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었냐면 우버 이츠랑 경쟁을 하고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 하는 네. 업체가 미국에 한 5개가 있거든요. 이번에 그 상장을 한 도어대시가 5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1등 업체고요. 그리고 우버 이츠가 있는데 우버 이츠가 4위 업체였던 포스트메이트라는 기업을 3개월 전인가 인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되는 비즈니스는 오히려 4등 업체를 또 흡수 합병하면서 덩치를 키워 나가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거에 대단한 사업 아닙니까? 왜 그걸 버렸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ATG라는 자율주행 사업부는 우버가 전략을 잘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구글의 웨이모랑 테슬라의 또 자율주행 사업부랑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하고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진흙탕 싸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구글의 웨이모조차도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적자가 심해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제동이 걸리듯이 지금 우버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그런 테슬라랑 구글의 웨이모랑 같이 경쟁을 하면서 자율주행 사업부에다가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것보다 네. 그 부분을 오로라였나요? 그 기업에다가 매각을 했잖아요. 네. 매각을 하고 그 기업의 26% 지분을 취득했다는 거는 이제는 지분 가치만 평가하면 되거든요. 사업부에서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이렇게 구현이 되면 그 회사의 우버의 CEO가 그 경영진으로 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핀오프 시켰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동안 주가가 하나도 안 올라갔을 때 거대한 공룡 같은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가지 사업부를 스피인오프 시켜야 좀 벤처기업 같은 정신으로 좀 속도감 있게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할 건데 너무 큰 회사 밑에 사업부들이 있다 보니까 네. 좀 나태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율주행 같은 사업부도 아예 그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그런 업체한테 사업부를 넘기고 그 지분을 취득한 거는 너무나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이제 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지난 5분기 전부터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다는 것.
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부를 그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는 우버의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가는 시점을 오히려 빨리 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번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키트린치가 그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이 담고 가는 주식은 성장주와 턴어라운드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포트에 성장주와 턴어라운드의 기업의 비중이 60%가 넘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큰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고 나면요. 이런 경제 충격에서 경기가 살아나기 전까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자금력을 가진 대형주 중심으로 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턴어라운드 기업에 우리가 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언택 기업들이 성장에 오히려 기름을 붓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언택 기업이라고 불리는 이 성장주들이 올해 아주 강하게 올라왔다면 벌써 올 4분기부터 시장은 내년도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턴어라운드 할 기업들의 주가가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주는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을 사서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냥 10년 보유하는 전략이 맞고요. 또 경기가 돌아왔으면서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은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텀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내년 말에서 내후년 초까지 이 경기가 강하게 턴어라운드하는 국면에서 지금 가치 영역에 가 있는 그런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씩 투자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나는 생각이고요. 성장주는 몇 개 없다 보니까 이번에 BBIG라는 그런 7종목으로 이렇게 명명되었지만 경기가 돌아서면 턴어라운드 기업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너무 압축하실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턴어라운드 섹터별로 해서 대표 기업 1, 2등 기업들은 한 2, 30종목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내년 시장을 맞이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